네, 안녕하십니까. CNC 학부모님.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입시도 이제 또 많이 바뀌고요. 고등학교 입시는 이제 12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백신이 공급돼서 이런 깝깝한 상황이 빨리 좀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도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요령이 늘긴 하는데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는 거랑 이거랑 또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답답합니다.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이제 2022학년도 수능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그죠? 2021학년도까지는 이제 문과, 이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했던 게 2022학년부터는 수능시 이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서 공통적인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 선택적인 것들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학년들은 이제 EBS 연계율이 일단 50%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국어하고 수학이 좀 바뀌게 됩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국어를 먼저 보면 국어는 이제 독서와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그 다음에 그 선택하는 것이 화법, 작문, 언어 매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학은 뭐 수원, 수투까지는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 통계, 미적 기하 세 쪽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과 학생들은 학통을 뭐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반면에 이제 뭐 공대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공계 쪽에서는 기하를 선택을 하도록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영어하고 이제 탐구는 별다르게 뭐 바뀌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인문사회 계열인데 굳이 뭐 과학 계열 중에 과목을 내가 선택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탐구 영역은 그대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아무래도 수학 쪽이 될 것 같아요. 그 수학 쪽에서 확통, 미적, 기하 중에 뭘 선택을 하느냐 뭐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선택에 고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공계 학생들은 기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은 뭐 거의 부담 없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강제로 하지 않는 대학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공계 진학을 하는 학생이라도 기하보다는 미적을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게 쉽다 좋다 뭐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항상 도형 쪽 뭐 이런 쪽이 어렵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하 쪽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도 어머님들이 이제 특히나 뭐 특목 입시를 생각하는 어머님들의 고민이 뭐냐면 특목고를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다음 뭐 2025학년도 3월부터 2025년 3월부터 특목 전국권 자사고 다 없어진다는데 자사고까지 다 없어지죠. 서울 지역 자사고까지. 이거 뭐 그대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한테도 문의 전화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발표가 났듯이 배제고 세하고가 지정 취소가 됐던 게 이제 다시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인 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기준 점수를 올림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 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목고, 전국권 자사고 그쪽에서 뭐 특목고라고 하면 과거 영재고는 제외하고 외고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떨까 싶어요. 그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좀 미정이지만 한 2023 이전에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 혼선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25학년도 3월에 외고나 그 다음에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부는 이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판결이 정권 자사고나 외고 쪽에 이게 일반고 전환에 대한 것들이 많이 뒤집어지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고의 고교 학점제 도입도 아마 조금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계속 고교 학점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고에서는 이제 도입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전국권 자사고나 학종을 중요시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내용적으로는 거의 시행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에서 외고나 전국권 자사고가 절대적인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학종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일반고보다는 저는 우선적으로 외고나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공인을 한 거거든요. 일반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이 내용 자체가 일반고에 이런 점이 부족하니 이걸 이제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수준이 차이가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프로야구 경기가 개막이 되는데요. 마치 1루에서 시작하는 것과 그 다음 3루에서 시작하는 것과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어머님들이 이제 내신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학종은 내신이 물론 중요합니다.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도 일반고에서 전체 최상위 쪽으로 가야 된다는 특히나 강남이나 목동 지역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전국권 자사고 쪽에서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으면서 생각하시는 게 수업을 받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치안 이쪽에 지역인재 전형이 이제 2023 대입부터 의무 적용이 됩니다. 물론 2028부터는 이게 중고등학교를 그 지역에 다녀야 되지만 2023부터 2027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중1까지는 어떤 학생이냐면 그냥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만 그 지역의 고등학교만 나오면 그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뭐 강남이나 목동 그다음에 서울 지역의 자사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시면 의대를 가기 위해서 1.2점 가지고 막 한 문제죠. 한 문제 가지고 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내신에서도 이 0.1점이라도 내신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근데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그 텀을 아예 막아버린 거죠. 어떤 식으로 막았냐면 지역인재 전형 지금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제주와 강원은 15%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역은 30%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권고사항에서 의무가 된다는 거죠. 지금 1, 2점 따지는데 이게 몇 %가 왔다 갔다 한다면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입시에서 전국권 자사고 특히나 의대 쪽에 강한 학교들이라고 생각하는 뭐 상산고나 포항제철고 당연히 또 외대부고가 우세하죠.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선호도가 높은 상산고, 외대부고, 그 다음에 민사고, 포철고, 뭐 하다못해 김천고, 북일고까지라도 어머님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또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인재 전형에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 뭐 한림대 같은 경우에 의예과는 비율이 3.8%밖에 현재는 지역인재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15%까지 돼야 되니까요.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좀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동국대학 경제의과도 아직까지 지역인재 전형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겨우 15.8%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30%를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뭐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 채워서 그렇게 뭐 가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광주나 이런 쪽은 뭐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이게 그대로 이제 의무 적용되는 것과 공고사항 되는 것과 또 조금 대학에서 받아들이는 감이 좀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입학 전형 쪽도 아마 조금 대학에서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권역별 대표 의대인데요. 보시면 대표 의대라면 뭐 서울대 의대 근데 뭐 서울대 의대는 너무 좀 뜬금없는 얘기 같아서 제가 그래도 좀 우리가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경희대 의대, 그 다음에 지역의 경북대학 의대, 그 다음에 충청거리에 있는 충남대 의대 3개 학교를 뽑아봤습니다. 경희대 의대 같으면 총 110명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수시 비중이 높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라고 불리는 내신 전형이 아니고요. 학종,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비중이 50%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논술도 13.6%가 되지만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경북대 의대 표 보시면 학생부 교과, 그 다음 종합, 그 다음에 충남대 의대도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이렇게 보시면 전부 뭐가 걸려있냐면 수능 최저가 걸려있어요. 학생부 종합이나 그 다음 학생부 교과나 전부 수능 최저를 걸었다. 이게 이제 의예과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예과는 이제 뭐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0.1%의 학생들만 들어오는 그런 쪽이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돼야 자기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체제를 항상 이쪽으로 걸게 됩니다. 근데 정권 자사고나 우리 뭐 강남이나 목동 쪽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내신보다는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강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는 합격을 해도 수능 체제에 걸려서 불합격하는 학생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 이걸 생각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아예 뭐 서울 거 지역 의대, 수도권 의대 쪽은 학생부 교과로 뽑는 전형 비중이 지방보다 훨씬 낮습니다. 학종으로 많이 뽑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를 건다라는 거죠. 경희대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 의대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지역 인재로 9.11%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25.5%나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전국권 자사고 그러는 건데요. 뭐 경신고등학교나 이런 쪽 대구 유명한 학교는 대부분 수능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대체적으로 많이 가냐 봤더니 포항제철고 같은 학교가 학종 중심으로 교과 편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개 학교가 유리할 것 같고, 그 다음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인데, 뭐 서울 수도권은 지역 인재 전형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전국권 자사고 중에서도 학종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제가 보면 하나고가 제일 유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민사고, 그 다음 외대부고 뭐 이런 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학교 쪽에 이제 나온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충남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가 북일고가 유일합니다. 충남 삼성고가 있는데요. 그 조금 이제 조금 별개로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선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파수고 고등학교, 충남 삼성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생부 교과 쪽에서는 이제 보면 좀 높아요. 20%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이 또 20%. 이 비중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17.3%고 그 다음에 이쪽이 재밌는 게 학생부 교과 종합 이런 식으로 보면 경북대 의대, 경희대 의대가 지역인재 전형을 설정을 했는데요. 충남대 의대는 수능으로 지역인재를 뽑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인재 전형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 대입 연도는 2023부터 의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 2028 이후에는 이제 틀려지게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그쪽에서 나와야 된다. 자, 지역 인재 입학생 중 10.1%가 수도권 출신이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 자사고 쪽에서 이제 서울이나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내려가니까 이 비율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약대 입학 전형을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약대가 이제 학부 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짜야 되실 텐데요. 어떻게 짤까? 이제 보면 비중이 수능이 45, 학점이 24, 학생부 교과가 26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수능은 기본으로 놓고 가야 되는 거죠. 수능을 기본으로 놓고 학생부 교과 쪽, 그 다음에 학종 쪽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내신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내신이 잘 나올 학교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학종 쪽으로 나는 그 과목 선택이나 그 다음에 커리큘럼의 질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학종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정권 자사고가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대 입학 전형을 보면 내가 일반고를 중시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을 중시하는 정권 자사고로 갈지는 이 전형을 어떤 식으로 내가 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서울대 고교별 입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상위 20개 고등학교에 일반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이제 붉은 줄을 쳤는데요. 제가 이제 영재학교 32명 이렇게 들어갔는데 영재학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확실히 10위 안에는 영재고가 단연 우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보시면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국과학영재, 그 다음에 대구과학고, 뭐 세종과학예술영재 보시면 지역에 과학고도 없어요. 영재고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용인 외대부고, 하나고, 그 다음에 대전 외고, 대원 외고, 그리고 그게 다죠. 외고, 그 다음에 정권 자사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10위권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님들이 보시면 우리가 왜 이들 학교를 선호하는지가 이제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천 하늘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인천 하늘고 특집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 하늘고가 계속 아무튼 상승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핫해지고 있고요. 더 핫해지지 않을까. 참으로 놀라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선발, 전국 선발이 25명밖에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그죠? 부산 지역하고, 인천 지역 학생 다 합해봤자 55명인데요. 나머지는 영종도 그 다음에 그쪽 근처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하늘고가 22명이나 들어갔다는 거. 야,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한번 제가 좀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쪽은 조기 졸업생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대단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2021학년도 서울과학고 영재학교죠. 2단계 필기시험 문항 이렇게 보시면 영재성 테스트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재성 테스트 2 이렇게 보시면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을 공부를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선행하고 관련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선행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창의성 테스트 2 이거는 뭐 과학적인 거하고 이제 과학과목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과학을 예를 들면 물리 2를 하거나 화학 2를 하거나 지 2를 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세종과학고 창의사고력 소집 면접 문항 1번입니다. 네, 요건 조금 이제 영재고랑 약간 틀리죠. 개념적으로 약간 틀립니다. 그 다음에 창의사고력 소집 면접 문항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거 소집 면접 문항 3까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그 다음 면접 문항 4 이렇게 보여드리면 도형 부분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상상고 융합사고력 면접 문항 여학생과하고
응계 규칙 활용해서 한 거. 그 다음에 여학생의 공통문항 면접 제시문 나온 거. 그 다음에 상상고 공통문항 면접 남학생 거. 그 다음 상상고 개별문항 면접 이렇게 쭉 보여드리겠네요. 상상고 융합사고력 면접 문항의 여학생 거에서 제가 보시면 남학생도 그렇고요. 융합사고력 면접 거의 세종과학고 소지 면접 문항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세종과학고하고 그 다음에 한성과학고 문제는 같으니까요. 이 세종과학고나 한성과학고 문제와 상상고의 유사성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영재고는 확실히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고 학생들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제가 다중지능검사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영재고 들어가는 학생들의 특징은 집중력이 강하다는 걸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영재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세종과학고나 상상고나 학생들도 그렇긴 한데 특별히 영재고 가는 학생들은 그런 면이 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오는 것도 보면 이게 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 뭐 나중에 보시면 뭐 부산과학영재고나 이런 쪽은 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지향하라고 교육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소설형적으로 다 내자. 어쨌든 간에 그건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영재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재고는 조금 창의성이나 이런 쪽이라는 것은 영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있으면 개발을 시켜주는 게 좋은데 우리 학생 굉장히 성실하고 하지만 그런 쪽에 우리가 말하는 원석적인 거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원석적인 거 반짝반짝하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개발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게 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고통도 수반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과학고나 뭐 전국권 자사고 이런 쪽은 이제 특히나 상상고는 독서 공통 면접 문항이나 이런 쪽이 들어가잖아요. 개별 면접 문항.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는 이제 대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쪽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상상고에서 왜 이런 식으로 면접을 구성을 했는지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상고 수능 강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의대 진학 많이 가는 학생들이요. 근데 보시면 의대라는 게 꼭 수학을 잘하는 학생 많습니다. 당연히. 근데 수학과하고 틀리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공통, 그 다음에 개별 자소서 면접 문항을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대 MMI 면접 실시 대학이 올해 이제 많이 확대가 됐는데요. 서울대부터 대구 가톨릭대학까지 이렇게 하는데 전형 구분이 학종부터 교과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 의대 정시적으로 보는 학교도 있죠. 연대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MMI 면접 기출 문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학년도 인제대와 아주대 문제인데요. 지금 아주대에서 나온 문제와 그 다음에 인제대 MMI 면접 기출 문제 이렇게 보시면 상상고 독서 공통 면접 문항 제시문 1, 2 이렇게 나온 것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대의대 정시 MMI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시문이 나오고 문항 1, 2, 3, 4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걸 이제 보고 있으면 상상고에서 왜 이런 면접 문항을 개발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인성적인 지금 이제 연대의대는 뭐 인성이라고 자기네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인성보다는 판단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판단력의 기본은 생각을 하는 사고력에 있습니다. 사고의 힘이거든요. 그 사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독서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상고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독서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뭐 생기부에 독서가 몇 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면접으로 다시 또 테스트를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전국권 자사고 선발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원칙을 차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융합 논술반에 대해서 문의가 자꾸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요번 뭐 4월부터 뭐 프리미엄관 그 융합 논술반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학생들 반응이 지금 현재 2개 반 하고 있는데 계속 반응이 좋아서 지금 웨이팅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발 시험 뭐 테스트는 딴 게 아니라 수학 사고력 시험과 필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의 면접, 이걸 통해서 전국권 자사고 5개 학교 지원자만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프리미엄관으로 뭐 신청을 하시고 싶은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자꾸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코로나는 거의 극복 가능하지 않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심들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황사 많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